티셔츠 제작 공정 플로입니다. 준비 공정, 연단 재단 공정, 봉제 외주 공정, 다림질 완성 공정 순으로 제작됩니다. 강의 플랜입니다. 1강 준비 공정, 2강 봉제 공정, 3강 부가 공정, 4강 완성 공정, 5강 품질 관리 및 제품 검사, 6강 봉제 부자재 순으로 강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수강하시면 티셔츠 제작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셔츠 제작 제3강 부가공정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랍바 준비 및 봉제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부 버튼 스냅 공정, 자수 공정, 핫피스 비주 공정, 그 다음 3부 프린트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의 버튼 스냅 공정, 핫피스 비주 공정, 자수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 스냅 공정입니다. 이 버튼이나 스냅을 달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작업이 시루시 하는 것입니다. 시루시는 제품의 단추가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추 경우는 좌우 단추 구멍 위치와 단추가 달릴 위치를 표시를 하고, 스냅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같도록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작업을 시루시 한다고 하는데, 이 시루시 할 때는 나중에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시루시 한 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한 거는 이러한 10펜으로 시루시를 했습니다. 이 10펜은 나중에 스팀 아이롱을 하면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10펜이 아니고 물펜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펜은 나중에 세탁을 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펜이나 물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루시 작업을 해야 된다. 버튼홀, 단추구멍입니다. 단추구멍에는 이 나나인치와 QQ가 있습니다. 이 나나인치는 세로 방향으로 뚫리는 것이고 QQ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뚫리는 것인데, 티셔츠 제작에는 이 나나인치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QQ는 정장 스타일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같이 단추구멍을 뚫게 되면은 크기가 가장 적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적정하도록 잘 맞춰줘야 된다. 단추 구멍과 단추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야만 이렇게 뜨는 경우 없이 정상적으로 옷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정상이 돼야 되고 실밥 정리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나인치 단추 구멍은 어느 정도 구멍 크기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이 티셔츠는 저지죠. 신축성이 모두 있는 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이 있는 원단은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단추 구멍을 단추 크기하고 같이 해 놓으면은 나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단추 구멍이 늘어나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크레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제작할 때는 단추보다가 1-2mm 작게 해서 처음에는 좀 빡빡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그 직물처럼 아니면 저지 중에서도 맷저지 같이 아주 두껍고 견고한 그런 원단에는 단추하고 같이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한 0.1 정도만 크게 하면 좋다. 제가 쭉 해봤을 때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단추 구멍을 뚫는 재봉기에서 단추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을 이제 뚫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추 달기, 스냅 달기. 그래서 제품에 단추를 달아주는 재봉기가 있습니다. 시루시 한 곳에 정상적으로 달리도록 해도 또 마찬가지 실밥 정리가 잘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재봉기로 다는 것은 손으로 다는 것보다 끝 마무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실이 잡아 당기면 쭉 단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제 달게 됩니다.
버튼을 다는 재봉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이제 달고 있다. 그래서 이 단추 구멍을 뚫는다든지 또는 단추를 단다거나 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단의 어떤 특성,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적정한 구멍의 크기라든지 이 단추가 견고하게 잘 달리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입니다. 이 스냅 단추를 쳐놓으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고 하면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고 한다는 뜻에서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딱 단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모양에는 이런 스프링식이 있고 또 일반 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은 두꺼운 원단에 주로 이제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두꺼운 원단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번찡기를 뚫는다든지 반드시 구멍을 뚫고 이런 스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스냅이 잘 쳐지지 않고 또 쳐줘도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반드시 뚫고 이제 스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민자 스냅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고요. 이거는 스프링, 요 부분에 스프링이 있어서 이제 착각해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선그립은 이렇게 윗짝이 튀어나오는 침이 있어서 이거를 T자 형식으로 되었다 해서 T형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계단추도 있고요. 선그립을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그립 보면은 이렇게 밑 몰드가 있고 위에 상 몰드, 하 몰드 이렇게 두 가지 몰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냅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 이 몰드하고 원단의 두께하고를 감안을 해서 이 높낮이를 맞춰가지고 스냅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처음에 테스트를 해서 잘 쉽게 이 닫히고 열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했을 때는 나중에 좀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냅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돛두입니다. 돛두는 이제 겉면에 가시 모양, 이런 가시 모양의 이제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발이 원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꽉 무는 역할을 해서 T자스 나기 옷이 적당하다.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발이 이제 원단에 꾸준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단 손상도 적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시 스냅으로 이렇게 쳐서 이제 한 거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가시 스냅을 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 가시발이 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짧은 발 가시, 긴 발 가시 이렇게 있다 그래요. 원단 두께에 따라서 짧은 건 좀 얇은 원단, 또 긴 발은 좀 두꺼운 원단. 그래서 이제 몰드는 두 개로 이건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암수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스냅은 칠 적에 이 원단의 두께하고 기계의 상하 높낮이가 잘 맞아가지고 이 스냅이 적당한 간격으로 잘 치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지 공정입니다. 이 제품에 비지를 부착해서 어떤 스타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방법은 핫픽스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계로 또는 손으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핫픽스로 부착하는 방법은 이런 모티브를 두고 여러 가의 옷에 부착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비지나 크리스탈 형태의 장식을 부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같이 모티브를 만들어서 이런 원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옷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핫픽스용 비지는 이와 같은 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비자가 핫픽스용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를 선택해서 필요한 디자인으로 모티브를 만듭니다. 이건 좀 큰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티브를 만들어서 이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핫픽스로 부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각종 디자인에 이와 같은 핫픽스를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보여드렸던 이 제품에 프린트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핫픽스를 이제 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단에 속에 핫픽스를 이렇게 붙여서 겉에 번아웃한 이런 원단을 덮으셔서 이런 디자인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핫픽스 작업을 디자인에 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핫픽스다. 그 다음 비즈 작업은 어떤 이런 제품 도안에 맞춰가지고 비즈를 이제 배치를 해서 이거를 뭐 손으로 단다든지 기계로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비즈도 마찬가지로 비즈 이렇게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 비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즈를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디자인에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제품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비즈를 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비즈를 꿰맬 때는 실을 너무 꽉 당기게 되면 또 울게 돼요. 옷감이 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비즈 작업된 옷은 반드시 나중에 뒤집어서 꼭 세탁을 하거나 손 세탁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비즈 작업을 과거에 제가 작업을 할 적에 이 손으로 이렇게 이런 비즈를 다 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줘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다 달았고, 이 제품에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비즈를 또 달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를 다는 공임은 과거에도 이게 상당히 뭐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싼데요. 요즘은 엄청 비싸고 한국에서는 아마 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해외에서는 또 뭐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즈 작업을 이제 한 것이다. 그 다음 자수 공정입니다. 이 자수는 우선 자수도 하기 위해서는 자수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샘플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이 자수사는 대개 보면 우리가 이 마라톤 자수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라톤 자수사가 폴이 120대니아 이합 또는 폴이 120대니아 더블 이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 W가 들어간 거는 워시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자수도 이와 같은 이제 북이 있는데 여기서 자수 컬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수 컬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자수를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수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미싱 자수도 있죠. 재봉틀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무늬를 놓는 방식. 이제 미싱 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작업용으로 쓰는 거는 컴퓨터 자수인데 이 자수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해서 이제 수를 놓는 방식. 이거는 옷에다 직접 자수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와펜처럼 해서 부착되도록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수 놓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옷에다가 직접 이렇게 자수를 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티브에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모티브에 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와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와펜을 조그만하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수 종류는 러닝 자수, 세틴 자수, 다다미 자수, 3D 입체 자수, 부풀, 보풀 자수, 스판글 자수,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러닝 자수가 가장 기본 자수죠. 러닝 자수는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데 실이 한 줄로 지나가는 그런 러닝, 이렇게 와펜을 박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러닝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틴 자수는 실을 촘촘히 이 가로질러서 면을 채우는 방식, 이런 식으로. 사틴 자수. 그 다음 다다미 자수는 넓은 면적을 메울 때 사용하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이렇게 바닥을 다 한 색으로 메울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다다미 자수. 그 다음 3D 입체 자수는 이 모자처럼 스펀지나 폼을 넣어서 그 위에 자수를 놓아가지고 입체감이 있도록 튀어나오게 하는, 뭐 야구 모자나 이런 거를 3D 입체 자수로. 그 다음에 버풀 자수는 그 뽀글뽀글한 이런 털이 이런 어떤 느낌이 나도록 이 고리 모양으로 띄워서 자수를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스팽클 자수는 기계 전용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런 스판클로 자수를 놓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스판클 자수가 됩니다. 이런 스판클로 자수를 타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자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수 미싱이고 이거는 굴자수, 이렇게 자수를 놓는 것이다. 잠시 그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가공정 2부에서 버튼 스냅 공정 또는 비즈 핫픽스 공정, 자수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실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부가공정 3부에서 티셔츠 제작에 꼭 필요한 프린트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